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카르다노의 미래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술적인 내용이 좀 많은데요. 그 복잡한 코드 너머에 있는 큰 그림, 그러니까 카르다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 핵심 전략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해요. 오늘 다룰 내용들을 보면 네트워크 처리량을 50배 늘리겠다는 라오스 프로젝트, 그리고 노드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려는 아크로폴리스, 또 핵심 엔진인 노드 소프트웨어의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랑 생체계 보안 강화까지 정말 전방위적인 변화가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마치 자동차로 치면 엔진, 차체, 도로, 교통 시스템까지 그냥 한 번에 다 뜯어 고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와, 정말 정확한 비유예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실 두 개의 아주 큰 기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확장성과 신뢰성을 높여서 더 많은 개발자들이 카르다노 위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게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스테이크풀 운영자, 그러니까 SPO들이요. 이분들이 단순히 블록 보상뿐만 아니라 늘어나는 거래 수수료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그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결국 이 두 가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렇군요. 더 많은 개발자, 그리고 운영자들의 안정적인 수익, 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시작해보죠. 그럼 가장 큰 그림, 마이클 스맨스키가 발표한 라오스 프로젝트부터 살펴볼까요? 네트워크 처리량을 무려 50배 향상시킨다는 계획인데, 솔직히 50배라는 숫자가 엄청나긴 하지만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거든요. 왜 하필 50배이고 이게 왜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 걸까요?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50배는 단순히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넘어서요. 카르다노라는 플랫폼의 체급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거든요. 지금보다 50배 더 많은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상상만 하던 복잡하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탈중앙화 소셜미디어나 고사양 게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로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개발자들 입장에선 이제 카르다노 위에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기둥, 확장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길이고요. 아, 단순히 빠른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의 종류 자체가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과도 바로 연결이 돼요. 트랜잭션이 50배 늘어나면 당연히 수수료 수입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네, 그렇죠. 이건 SPO들의 운영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줘요. 지금처럼 블록 보상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될수록 운영자들도 더 많은 수익을 얻는 선순환 구조, 즉 경제적 지속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50배라는 목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죠. 아, 이해가 되네요. 자료를 보니까 영양 분석이나 구현 계획 같은 문서 작업은 이미 다 끝났다고 나오네요. 그런데 이런 거대 프로젝트에서 진짜 병목은 문서 작업이 아니라 실제 코드를 구현하고 테스트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프로토타입 및 시뮬레이션 단계에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큰 기술적 허들은 뭐라고 보세요? 맞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프로토타입과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을 찾아내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호작용이요? 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트랜잭션이 갑자기 폭주했을 때 네트워크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새로 도입된 기능이 기존의 보안 모델에 혹시 모를 허점을 만들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수없이 테스트하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설계한 청사진이 현실의 온갖 변수 속에서도 정말 튼튼하게 작동하는지, 그걸 검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카르다노가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는 만큼 이 단계에 꽤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니까 통제된 환경에서 초당 1000개 트랜잭션, 즉 1000TPS를 시연하고 그 다음에 공개 테스트넷을 출시한다고 되어 있네요. 1000TPS면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가 흔히 쓰는 비자 카드가 초당 수만 건을 처리한다고 하니까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 부족해 보일 수 있죠. 아, 네네. 하지만 중요한 건 비자는 중앙화된 시스템이고 이건 탈중앙화된 환경에서의 1000TPS라는 점이에요. 전 세계 수천 개의 노드가 합의를 거치면서 이 속도를 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기술적 성취입니다. 그리고 공개 테스트넷을 미리 출시해서 개발자들이 충분히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식이죠.
아, 미리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군요. 네. 갑자기 본 네트워크에 적용해서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모두가 준비된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라오스가 네트워크의 처리 속도를 높이는, 말하자면 고속도로를 8차선에서 400차선으로 넓히는 작업이라면, 다음에 살펴볼 크리스의 아크로폴리스 프로젝트는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들, 즉 애플리케이션들이 아예 새로운 방식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개념이더군요. 여러분의 노드를 서버가 아니라 운영체제, OS로 상상하라는 비유가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 비유가 아크로폴리스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컴퓨터에서 윈도우나 맥 OS 같은 운영체제 위에서 워드나 게임 같은 프로그램을 직접 실행하잖아요. 네, 그렇죠. 아크로폴리스는 노드를 바로 그런 OS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개발자가 블록체인 데이터를 쓰려면 데이터를 따로 복사해서 가공하는 인덱서라는 중간 다리를 항상 거쳐야 했어요. 이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인프라도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로 못 보고 누군가 정리해준 보고서를 봐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아크로폴리스는 그 중간 다리를 없애고 애플리케이션이 노드, 즉 원장 데이터에 직접 플러그인처럼 연결해서 작동하게 만들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훨씬 빠르고 단순하고 강력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설계 목표를 보니까 3가지가 있던데요. 개발자 경험 향상, 빠르고 쉬운 데이터 접근, 그리고 모듈형 설계. 결국 개발자들이 더 편하고 유연하게 앱을 만들 수 있게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네요. 정확해요. 특히 그 모듈형 설계가 인상적인데 이건 개발자가 자기 앱에 필요한 기능만 쏙쏙 골라서 노드에 붙여 쓸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오, 예를 들어 내 앱은 NFT 데이터만 필요하다면 굳이 무거운 전체 노드 기능을 다 쓸 필요 없이 NFT 관련 모듈만 가져다 쓰는 거죠. 훨씬 가볍고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그중에서도 AI 기반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멋지게 들리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이게 정말 실용적인 기능이 될까요? 아니면 그냥 마케팅을 위한 화려한 구호에 그칠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개발자가 지난 한 달간 가장 가스비를 많이 소모한 스마트 컨트랙트 5개가 뭐야? 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직접 데이터를 추출해서 복잡한 쿼리를 짜고 분석해야 하거든요. 아, 복잡하겠네요. 네. 그런데 AI 상호작용이 가능해지면 그냥 노드에 자연어로 물어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헤이 노드, 지난달 가스비 챔피언들 좀 알려줘. 이렇게요. 그건 정말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는데요? 그렇죠. 개발의 진입장벽을 엄청나게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고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이미 2025년 말에 거버넌스나 스테이크 분포 같은 핵심 데이터를 추적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기반을 다졌다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계단을 차근차근 밟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크로폴리스가 새로운 OS라면 그 OS가 돌아가는 컴퓨터의 핵심 엔진, 즉 기존의 카르다노 노드 자체도 성능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마침 카르다노 노드 10.7 버전 업데이트 소식이 있더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LSM 통합으로 인한 램 사용량 감소였어요. 잠깐만요. 17기가에서 6기가요? 그 정도면 거의 3분의 1 토막이네요. 저도 예전에 호기심에 노드 한번 돌려보려다 램 사용 보고 그냥 포기한 적이 있는데 이 정도면 정말 해볼만 하겠는데요? 이건 SPO들한테는 엄청난 소식이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두 번째 기둥,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거예요. 17기가 램이면 사실상 고사양 서버 한 대를 통째로 써야 하는 건데 6기가면 훨씬 문턱이 낮아지죠. 이건 단순히 운영 비용 절감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탈중앙성을 강화하는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말 그대로 네트워크의 체질을 바꾸는 업데이트인 셈이에요. 비싼 메모리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디스크 저장 장치를 더 활용하는 기술인데 SPO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죠. 그리고 10.7 버전의 보안 관련 업데이트도 있던데요. CAS 에이전트라는 기능으로 Forward Security를 구현한다고 하는데 Forward Security? 이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네요. 이게 SPO 입장에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의 집을 털었는데 1년 전에 버린 옛날 집 열쇠를 손에 넣었다고 쳐요. 네. 만약 그 열쇠로 당신이 1년 전에 썼던 사물함을 열 수 있다면 큰일이겠죠. 아, 큰일 나죠. 포워드 시큐리티는 한 번 버린 열쇠, 즉 암호화 키는 과거의 어떤 자물쇠도 열 수 없도록 아예 흔적도 없이 용광로에 녹여버리는 기술 같은 거예요. 아하. 과거의 키가 유출돼도 과거의 정보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의미군요. 정확합니다. CAS 에이전트가 바로 그 용광로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중요한 암호화 키를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 저장하면 삭제해도 복구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CAS 에이전트는 키를 휘발성인 램, 즉 메모리에서만 관리해서 전원이 꺼지거나 삭제 명령이 내려지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SPO들의 보안 수준을 한 차원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단순히 램만 줄이는 게 아니라 보안까지 강화하는군요. 그 외에도 레저 HD 프로젝트나 인센티브 구조 분석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하니 기술 개선과 경제 모델 개선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그 기술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계속 참여할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완성된 설계라고 할 수 있어요. 카르다노 팀이 그 점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말씀이네요. 엔진도 업그레이드하고 도로, 로우스도 넓히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안전하게 지켜줄 교통 관제 시스템이나 보안 표준이 없다면 사상누각이겠죠. 바로 그 역할을 해주는 게 IU 인지니어링의 어슈런스 팀의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팀은 카르다노 생태계에서 활동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일종의 보안 도구 모음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자동 형식 검증 도구, 정적 분석기, 속성 기반 테스트, 트랜잭션 모니터링 시스템.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 개발자들이 더 안전한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파워툴 같은 거죠. 네, 보안 연장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집을 지을 때 좋은 자재, 그러니까 카르다노 코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축가, 즉 개발자가 쓸 수 있는 튼튼한 설계 도구나 안전장비가 있어야 부실 공사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슈런스 팀의 도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개발 단계에서부터 코드의 논리적 오류를 잡아주고 잠재적인 버그를 미리 알려주고 다양한 비정상적인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앱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거죠. 핵심은 카르다노 코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D앱들까지 생태계 전체의 보안 수준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예요. 내가 쓰는 이 D앱이 적어도 기본적인 보안 검사는 다 통과한 튼튼한 앱이라는 믿음을 주는 거니까요. 이미 블라스터라는 자동 검증 도구는 1.0.1 버전이 나왔다고 하니 개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시작한 셈이죠. 이런 기반이 잘 닦여야 사용자들이 안심하고 카르다노 생태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라오스 프로젝트로 네트워크의 수용력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아크로폴리스로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핵심 노드 자체는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생태계 개발자들에게는 튼튼한 보안 도구까지 쥐어주는 정말 입체적인 전략이 추진되고 있었네요. 맞아요. 이 업데이트들은 어느 하나만 똑 떼어서 볼 수 없어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결국 카르다노를 개발자에게는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플랫폼으로, 운영자에게는 더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그리고 우리 같은 최종 사용자에게는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그림인 셈이에요. 다음 단계의 폭발적인 성장을 위한 아주 단단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아크로폴리스가 현실이 되어서 블록체인과 AI 기반의 대화형 상호작용이 정말로 가능해진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단순히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걸 넘어서 블록체인 원장에게 직접 올해 NFT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트렌드는 뭐야? 혹은 내가 참여한 거버넌스 투표가 전체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을 미쳤어? 라고 대화를 걸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아요.